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법 제16조 판매가 금지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쉽게 배우는 암기비법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빠른 화장품 법령 쉽게 가르쳐주는 강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16조 화장품법 제16조는 판매가 금지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한 영업자가 제조나 판매한 화장품은 판매 금지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영업자 하면 3영업자, 화장품법 3영업자 누구예요? 딱딱 나와야 되죠?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자랑 책판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신고를 합니다. 어쨌든 그 3영업자가 등록 혹은 신고가 안 돼 있다. 영업자가 아니죠, 사실. 불법 영업자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것에 있어서 좀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조하거나 아니면은 판매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모든 화장품 유통, 판매하는 사람은 다 제조하는 사람도 포함 다 법에 따라서 그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한 사람이 판매하는 건 화장품이라고 볼 수도 없죠. 이거는 왜냐면 법 외의 이런 불법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화장품은 판매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제조, 수입해서 유통한 화장품 포함입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유통하는 건 책임 판매업자 중에 유형 중에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유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해서 유통하는 화장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책임 판매업자가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수입을 해서 유통을 했다면 그 화장품이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법적으로 알 길이 없죠. 왜냐면 모든 화장품은 유통 판매 전에 원료 목록을 보고하고 좀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건데, 이런 영업자는 신고나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로 말하기도 좀 그런데, 여튼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뭐 화장품 그런 거 인허가 나지도 않은 그런 화장품을 그냥 유통하는 거죠. 시중에 불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이것도 불법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만약에 그 판매업자가 신고를 했어요. 판매업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할 때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있었어요. 왜냐면 신고할 때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그를 채용했다는 것이 있어야 신고가 되거든요. 근데 신고할 때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한 3일간 휴가를 갔는데 그 3일 휴가 간 동안에 만약에 판매를 했어요. 맞춤 화장품을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집멋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 화장품 이런 것도 불법이고,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었긴 했지만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없었다. 근데 없는 기간에 만약에 팔았다 맞춤 화장품을, 그럼 불법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맞춤 화장품 업자가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엔 그 사람도 조제관리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안 두었다, 자기는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지도 않았다, 그러면 불법이죠. 자, 그리고 또 판매하면 안 되는 화장품 볼게요. 화장품의 기재사항 이런 거 지켜야 되죠. 꼭 지켜야 되죠. 뭐 전성분을 적어 놓는다, 아니면은 바코드를 넣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가격 표시의 의무사항, 가격 표시 꼭 해야 되죠. 근데 화장품 본품에 가격 표시를 안 하면, 그 박스에다가도 안 하면 그 밑에 선반에다가 표시하면 됩니다. 올리브 별 같은 곳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가격 표시를 안 하면 이것도 불법이란 뜻이죠. 판매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가격 표시의 의무를 지켜라. 그리고 기재 및 표시사항의 주의조항 이런 것도 꼭 있죠. 그래서 기재나 표시를 할 때 이런 걸 꼭 넣어라, 뭐 이런 조항을 만약에 위반했다 화장품이, 그래서 제대로 똑바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포장에 기재가 안 돼 있다, 이런 경우에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해서는 안 되고요. 의약품 오인 화장품의 경우에도 판매해도 안 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드름이 치료된다. 그리고 또 아토피 개선. 아토피란 단어가 들어가도 안 돼요. 화장품에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토피라는 말이 좀 들어갔죠.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화장품. 왜냐면 의약품, 아토피는 병이죠, 사실. 병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토피란 말이 근데 화장품에 들어가면 왠지 아토피를 좀 완화시켜 줄 것 같고 치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화장품 안 됩니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막 피부 치료, 소양감
없애준다 뭐 이런 표현 안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탈모 치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치료라는 말 다 안 돼요. 그리고 뭐 뭐죠? 그 뭐 드러그라는 표현 그리고 메디슨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고요. 메디슈티컬즈인가 무슨 그런 것도 안 된대요. 여튼 메디슈티컬즈인가 뭐 한번 뭐야 사회 시험에 나왔어요. 예, 그런 것도 의약품 오임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조차도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해서도 안 되겠죠. 예,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 판촉을 위해서 제조 혹은 수입된 화장품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뭡니까? 테스터죠. 테스터 같은 경우에 테스터를 판매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서 저는 샘플이 더 잘 받던데 피부에 저는 샘플이 더 잘 받던데 샘플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한동안 인터넷에서 샘플만 막 판매하고 이랬었잖아요. 샘플만 뭉태기로 엄청 많이. 근데 샘플에는 그 샘플 화장품의 기재 사항에는요, 이게 샘플 화장품에 안 써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기재 표시 사항 중에 안 써도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못 얻겠죠. 예, 그리고 샘플 중에 유통기한 지난, 그러니까 사용기한 지난 것들도 되게 많이 유통이 되고,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웬간하면 샘플보다는 본품을 사는 게 사실 안전성에 있어서는 좀 예,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서도, 예, 유효성에 있어서도 그런가? 여튼. 그래서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 판촉을 위해서 제조 혹은 수입된 화장품은 판매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샘플 판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해서도 안 됩니다. 보관 진열, 그냥 보관 진열하는 건 괜찮겠죠. 근데 판매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포인트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조항. 보시면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나 변조한 화장품 이런 경우에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뭐죠? 그 판매 금지 화장품 중에 이제 포장이나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일반 화장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화장품의 포장을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포장을 뭐 붙인다던가 이렇게 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포장 이게 붙여진 표딱지를 떼가지고 새로운 표딱지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그걸 일부러 찢는다던가 사용기한이 적혀있는 표딱지를 일부러 찢어가지고 사용기한을 못 알아보게 한다던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포장이나 기재 표시사항을 함부로 이렇게 훼손하거나 위조나 변조한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모두 제외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물이 있죠.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 내용물을 받잖아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그것을 이제 납품을 받으면 그 납품받은 내용물에 그 라벨을 떼겠죠. 예, 그 내용물을 이제 소분을 한다든가 막 이러면 거기에 이제 좀 그 원래 내용물을 소분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한 5개로 소분하면 원래 내용물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붙이진 않잖아요. 새로운 걸로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내용은 똑같겠죠. 내용은 똑같은데 새로운 걸로 이렇게 붙이죠. 왜냐면 용량이 다르니까. 아니면은 처음 납품받은 내용물에다가 다른 원료를 섞었다. 그러면 그 내용물과 관련된 내용하고 이 원료들을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죠? 전성분을 새롭게 이렇게 진열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율을 하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또 화장품에 소분된 것마다, 아니, 그러니까 화장품마다 또 이렇게 붙이겠죠. 그러면 원래 내용물하고 원료의 그 표딱지의 내용하고 좀 달라지겠죠. 얘네 둘을 섞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맞춤 화장품의 경우에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래 있었던 표딱지 위에다가 새로운 표딱지를 이렇게 붙이는 걸 오버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위에다가 붙인다. 예,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눈 화장품. 예,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맞춤 화장품의 경우 제외라고 했는데요. 이거 제외라는 거 이거 지워주시고요. 좀 이상해요. 왜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제외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눈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 이라는 건 이미 시중에 유통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미 화장품을 내놓은 거예요. 소비자 판매용으로 내놨는데 이런 내용물을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소분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 그럼 뭘 소분해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면 안 되고요.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으로 나온 맞춤형 화장품 전용 벌크,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 전용 내용물, 그 내용물을 소분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강의에선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세모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눈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소분하면 안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그러니까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저기 소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화장품도 소분해서는 안 됩니다. 소분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만 가능한 거예요. 더 자세하고 친절한 사례 중심 정보는 50가지 암기 비법이 있는 지한쌤의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암기 비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9번째 암기 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법령집 해설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매 금지 제16조 판매 금지 어떻게 배우냐? 등 관리사의 샘표 간장 소동. 그래서 등 마사지를 간장으로 하려고 했던 등 관리사의 소동. 결국 간장은 판매 금지가 됐다. 그래서 판매 금지 조항을 외우기 위한 이런 청킹입니다. 그래서 등 관리사 등록 신고 안 한 사람이 판매한 것들. 그리고 관리사라는 건 조제 관리사 없이 판매한 거. 그리고 샘표라는 거, 등 관리사의죠, 등 관리사의, 의약품 오인. 그리고 샘플 판매하는 거 안 되고요. 표라는 건 기재, 표시사항 훼손 혹은 위변조. 그리고 간장 그냥 넘어가고요. 소동이라는 거 내용물을 소분하는 경우에 화장품 용기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면 안 되죠.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내용물을 함부로 소분할 수 없다. 조제관리사조차도 그건 안 된다라는 거고, 맞춤 화장품 전용 내용물로 나온 것만 소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이라는 거 동물 실험한 것도 사실 안 돼요. 동물 실험도 판매 금지입니다. 근데 동물 실험은 판매 금지 조항이 아까 전에 없었죠. 이건 뭐냐면 이 사항은 화장품법 제15조의 2입니다. 어쨌든 동물 실험을 실시하는 화장품이나 동물 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한 화장품도 판매 금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판매 금지 조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면 이것들이 다 판매를 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를 한꺼번에 외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렇게 제 백과사전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암기 비법이 50가지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몇 개 보여드렸죠. 한 5-6개 정도밖에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세트로 제가 잘 이제 외우실 수 있게 뜨문뜨문 강의를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